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별거와 세금, 이혼과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별거 공화국이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한 10%, 혼인 중에 10% 정도는 별거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부가 아프다라는 식의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이 별거하고 이 세금하고 이게 문제들이 생겨요. 별거를 하게 되면은 첫째가 1세대 있잖아요. 1세대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자하고 그냥 묶어버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이기만 하면은 1세대가 돼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1세대 2주택이 될 수도 있고 3주택이 될 수도 있다. 왜? 별거를 했잖아요. 자, 남편하고 아내가 서로가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다가 애에 이렇게 사랑의 개념으로 지냈다가 증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제 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별거가 된 거예요. 별거가 돼가지고 남편은 남편대로 살고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은 18년간을 별거를 하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30년간을 별거를 하면서 살았고 어떤 경우는 40년간 별거를 하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싫어가지고 별거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그런데 이 남편이 이혼을 좀 해달라 해도 끝끝내 이혼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안 들어주면서 나중에 82세 되던 해에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혼을 청구를 받아준 거죠. 그리고 이때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되고 이런 경우인데 이렇게 서로가 별거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남편도 1주택자고 이 아내는 1주택자다 이거예요. 1주택을 가지고 명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남편이 집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본인은 이제 40년간 혼자 살았으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청구를 한 거죠. 나는 1주택자로서 비과세를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국세청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아내가 배우자로 이렇게 나와요. 국세청 전산에 보면요, 우리 특수관계인자들 가족들은요, 이렇게 스크린이 따로 이제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가 배우자로 나옵니다. 이게 배우자로 나오면은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로 묶어본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1주택이 있고 남편도 1주택 있네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네. 무슨 비과세야? 이라고 이런 식으로 비과세 안 하고 오히려 고지를 해버리죠. 요즘 같으면은 뭐 비과세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억을 고지를 해버렸다 하면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세무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 1주택자인데 내가 무슨 2주택자냐고 하면서 왜 중과를 하냐고. 비과세는 못 해줄 망정. 막 그러면은 말을 하죠. 아내가 배우자가 있는데요. 배우자한테 주택이 있는데 무슨 소리고 그 사람이 무슨 배우자냐고. 내가 지금 40년간을 서로 별거하면서 알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는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완전히 그런 남남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냐. 그거를 뭐 어떻게 해서 내 배우자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해야죠. 우리나라 민법에는요, 혼인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고, 이혼 신고를 하든지요, 혼인 신고가 그대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 배우자로 봐요. 그러면 법률상의 배우자의 개념은 어떻게 됩니까? 세대로 1세대로 보게끔 돼 있어요. 별거를 하든 500년을 별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법률상 배우자로만 돼 있으면 배우자이기 때문에 1세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1세대 2주택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런 뭐 같은 법이 있냐고, 이런 게 무슨 놈의 세법이냐고, 이 말 같은 소리들을 해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공무원이요. 그러면 뭐 억울하시면 불복을 하세요. 제가 왜 자꾸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권한이 없어요. 일단 불복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불복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말로 해가지고 이제 문서로 주는 거예요. 세무공무원은 입으로 줬는데, 말로만 줬는데, 이제 문서로 이 똑같은 말을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18년을 내가 별거를 해서 살았다, 30년간을 별거를 해서 살았다, 40년간을 별거를 해서 살았다, 이 말을 해봐야 1세대 개념이 돼버리기 때문에 1세대 다주택자가 돼버린다. 이거 비과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별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이 집을 팔려고 할 때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별거한 상대방 배우자한테 집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요즘은 이제 종부세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확인이 될 수가 있죠. 종부세가 나왔다 하면, 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생각했는데 1세대 2주택자로서 종부세 나왔다면 그럼 뭔가가 저쪽에가 이제 집이 있다는 말이죠. 별거한 상대방한테. 자, 남편과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서로가 사랑을 했다가 이제 미워가지고 애증의 세월을 거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사무치니까 별거를 할 거 아닙니까? 사무치는데 이게 혼인신고를 정리를 하면 좋은데 혼인신고를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자녀들이 이렇게 미성년자면은 또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이혼하고 있으면은 자녀들이 놀림을 받을까봐, 그래서 이제 혼인 신고는 그대로 넣고 서로 사는 거는 이제 별도로 산다 라는 식으로, 이제 그래서 다 별거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 이거 이혼을 해버리면 제일 깨끗하잖아요. 그랬대. 그런 게 이제 다 무덤마다 다 이유가 있듯이 이유 없는 무덤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별거 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이렇게 별거 이유들 보면은 상대방의 이제 바람 피는 거, 불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즘은 이제 종부세가 나오는 바람에 남편 믿고 이렇게 있었는데 뭔가가 종부세가 나왔어. 이게 아닌데, 우린 1세대 1주택이니까 공제받고 하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데. 그런데 이쪽에 저기 인천 송도에 주택용 오피스텔이 있더라. 해가지고 종부세가 나왔어. 아니면 어디에가 뭐 이렇게 강남에가 아파트가 하나가 또 있더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방에가 뭔가가 아파트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종부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것 봐라.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애인하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제 바람 피는 장소였다 라는 게 이제 들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이제 이혼을 하는데, 이혼까지 못 가면 이제 별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종부세가 지금 별거라든지 이혼을 막 지금 이혼율을 상승시키거나 별거율을 상승시키는데 상당히 일조를 하고 있다. 왜? 바람 피는 것이 잡혀가지고 이런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별거를 한다든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감정은 감정이고 이성은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거의 경우에는 아까 1세대 세대 개념에 포함되니까 다주택자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이 제일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의 경우에는 이 재산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위자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구두로만 합의하지 마시고 문서로 하라 이거예요. 문서로. 구두로 하면은 나중에 말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항시 이혼을 할 때 이게 이제 협의 이혼이 있잖아요. 협의가 있고, 그 다음에 협의가 안 되면 이혼을 한다. 이제 강제로 재판상 이혼을 한다 이거.
합의로 하는 것이 거의 70 몇 프로가 차지 안 돼요, 협의로.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재판을 걸어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협의를 하더라도 재산 분할로 우리가 어떤 건 내가 이거는 당신이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한다. 위자료 쪽으로 뭐가 이제 뭐 유책 배우자 바람핀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한다. 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문서로 화해야 된다. 나중에 말을 바꾸는 거를 또 협의가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재판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의 대상은 투교 재산이 있잖아요. 내가 이제 투교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온 내 재산하고 아니면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든지 부모로부터 받은 거는 내 것이잖아요.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렇게 형성한 재산에 한해서만 재산 분할하지 내 거는 내가 내 것이다 이겁니다. 그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데 간혹 가다 어떤 경우 보면 이게 특유 재산이라도 부부가 같이 공동으로 노동력을 한다든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재산을 감소시키는 거를 방지해가지고 재산을 증가시키고 유지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면은 그것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높은 비율로 내놓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아니면은 특유 재산에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만 가지고 되는 거고, 이 재산 분할이 이렇게 되면은 양도세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조금 더 갖다 해가지고 증여세 이런 것도 없고, 단지 이 취득세는 내놔야 돼요. 취득세는. 그런데 이제 재산 분할은 내가 가지고 오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이제 1.5%로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양도세예요. 양도 개념이니까 양도소득세를 내놔야 되고, 이 경우는 3.5%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농특세 뭐 이런 거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 부분이 틀려요. 세금 부분이 틀리고, 그러면은 이 재산 분할로 받아온 거를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취득 시점을 언제로 보고 취득가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면은 상대방 혼인 전부터 취득한 그 시점부터 이혼하기 전부터 취득한 그 시점으로 이제 취득 시점을 보고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되는데, 위자료로 경우에는 위자료로 이렇게 받은 시점이 취득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점에 취득가액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리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보유기간, 거주기간 이런 걸 따질 때도 종전 전에 이혼 전부터 보유하고 거주기간 그거를 다 그때부터 계산을 해주는다 이겁니다. 이거는 재산 분할을 그냥 내 거를 내가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웬만한 거는 다 그 개념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국세청은 이혼을 하면은 이분들이 가장 이혼을 했나 안 했나 이걸 이제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거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이제는 지금 이 부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 이혼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AI를 도입해 가지고 뭐를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내가 이혼을 하겠다는데 혼인의 의사가 맞으면 그게 가장 이혼이 아니고 이혼이 맞다라고 이렇게 되니까 법으로 이렇게 집어넣어버린 거죠. 만일 이런 식으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이혼을 했더라도 그냥 배우자로 봐버리겠다라는 문구는 넣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입증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은 입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다. 그거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만날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들 위해서라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할 때도 그런 것도 이런 거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뭐 특별하게 오해 살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가장 이혼이 이렇게 문제돼 가지고 진짜로 체납처분 멘탈죄가 있어요. 체납처분 멘탈죄.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이혼을 해버렸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수사가 체납처분 멘탈죄로 기소가 됐을 때 수사를 해요. 수사를 하면은 저 핸드폰 그거를 이제 추적을 해요, 수사기관이.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핸드폰 거는 것이 나오면은 맞네 하면서 가장이혼으로 보고 체납처분 멘탈죄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혼이라는 것이 내심의 의사를 확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서로가 만날 일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는 오해받지 않게끔 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다 형식적인 것만 중요하지 실질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심하시라. 외관을 굳이 오해받을 외관을 만들어내지 마시라 하는 거죠. 제가 가장이혼을 하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요즘은 이 사실혼 관계가 많잖아요. 사실혼 관계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는 누구 하나가 죽어버리면은 뭐 권리를 청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상속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혼 관계에서도 살다가 서로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이렇게 되면은 파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이제 별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쪼개고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다 할 때 그때는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 사실은 혼인신고만 안 돼 있지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재산 분할의 그 의미가 사실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이제 알아놓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을 할 때는 이렇게 미워서 서로가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애증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애가 있다가 증이 있다가 또 애가 있다가 이렇게 되면 다시 재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결합을. 이 재결합을 언제 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비과세 뭐를 받고 다시 재결합하면 뭐가 눈치 보이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재결합이 그러면 이것도 위장혼인이라고 보는 그런 것이 없어요. 법에서 뭐 정할 수 있는 뭐 그것이 아니다. 아니 내가 비과세 받고 내가 마음이 서로가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좋아지더라. 돈이 호주머니에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다시 서로가 애정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시 결합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국세청이 뭐라 하겠느냐. 단지 이거 비과세 여부를 이렇게 한번 뭐 딴지 걸어보려고 이거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볼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조심하는 것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판단의 문제고 법리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그렇지만 굳이 의심 사면서 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애증을 이렇게 쓰잖아요. 애증의 세월이 반복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증이 먼저 있어가지고 이게 먼저고 이게 후고 이러지는 않더라 이거요. 우리가 단어를 써보면은 국어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이 증애라고 안 하고 애증이라고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항상 먼저고 증은 그 다음에 따라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증이 반복되면은 계속 이 한 사람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또 이렇게 부부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애증의 세월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혼해가 또 이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애가 생겨가지고 또 그 사람하고 이렇게 또 증이 돼버리면은 또 이혼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월이 계속 가면 애증이 반복되고 애증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갑자기 백발이 성성해져 버린다 이거예요. 죽음이 곧 목전에 닥쳤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시들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이 애증을 반복하다 보면은 엇밖에 쌓이질 않는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인들은 현자들은 애를 갖지 마라 이거야. 아예 애가 없으면 증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증을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시비를 자꾸 따지지 말고 반복하지 마라.
이게 다 괴로움의 원천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 너무 괴롭다, 이 고통의 원천이 다 이 애증을 반복해서 시비를 반복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다 그때그때마다 인연에 따라서 확 좋았다가 뭐 했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험한 것이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이잖아요. 막 누군가를 좋아하고 막 스릴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로운 존재다 보니기 때문에 뭔가 스릴 있는 걸 좋아해요. 외로움에 지극하면 그게 고독으로 차라리 가가지고 그러면 철학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외로움이 사무치면은 자꾸 어떤 스릴 있는 거를 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빠찡코가 우울증에 그렇게 좋다 하잖아요. 그런데 빠찡코를 계속 하다 보면 도박 중독이 되고, 도박하다가 더 자극적인 거 하게 되면 마약 중독이 되고, 마약 손대면은 마약 이상의 중독이 되면 그 이상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애정이 반복되고 막 외로움이 있으면은 자꾸 이제 바람을 피려고 하잖아요. 바람을 피면은 그게 어떤 스릴이 있죠. 스릴이 있는데 그게 항시 정으로 기결되니까 이게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정으로 기결이 안 된다면요, 뭐 그러면은 사이 관계가 그런 관계가 좋죠. 그런데 부부 사이의 관계가 한마디로 말해서 친할 때는 무천인데 깨지면 이 정의 단계에서 깨지면은 그야말로 극히 남납니다. 그래가지고 원수도 저런 원수가 없어가지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이렇게 사건을 보면서 인생을 느낀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인생이다 라고 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부부 항시 원만하게, 사랑이 그거래요.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귀하게 여겨야만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